안녕하세요. 다사다난했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던 우울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는 새가정 가족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아팠던 시간들을 함께 나누며 공감하고 서로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려고 새가정 가족의 날을 준비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하여 회원님들과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영상으로 올 한 해 새가정 잡지 연재를 하신 필자 두 분을 모시고 북 콘서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로의 시간이 되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새가정 잡지가 나오도록 후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회원 교단과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새가정 북 콘서트 진행을 맡은 편집부장 송지연 목사입니다. 이번 새가정 북 콘서트는 새가정 필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이야기 전용으로 백수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올해 새가정에서 연재를 처음 하셨고 또 1년 동안 연재를 하셨는데요. 연재를 맡은 소감, 끝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감일을 더 이상 그렇죠.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네. 해방감이 물론 있고요. 네네. 제가 간간히 새가정에 집필은 좀 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연재를 했던 건 처음이고, 네. 예, 무엇보다 가장 분투했던 엄마 되기에 대한 부분으로 연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 새가정 꼭지 연재 제목이 그렇게 엄마가 된다였습니다. 이 연재를 사실 엄마들이 참 좋아했었어요.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저희가 처음에 연재를 부탁드렸을 때 어떤 의도로 이 연재를 하고 싶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엄마 되기 관련해서 책을 네. 하나 개정판까지 합치면 세 개를 네, 쓴 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더 쓸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네. 지면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망설이다가 제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약간 왜 그거 있죠. 육아기는 탈출했고 아직 할머니는 아니고 네, 네. 그 사이에서 일종의 어떤 매개고리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좀 담담하게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좀 시선을 조금 달리해서 네. 그러니까 딸로서 우리 엄마랑 사이에서의 과거를 돌아보고 네. 또 엄마로서 이제 다 큰 아이, 네. 성인이 된 아이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이런 컨셉으로 잡아보면 어떨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도를 했죠. 네, 교수님. 저희가 총 11번의 연재를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 이 중에서 여러 주제로 이제 글을 쓰셨는데 혹시 되게 쓰기 어려웠던 주제가 있었을까요? 매번 어려웠습니다. 아니,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첫 회부터 너무 솔직하게 네, 나갔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되게 망설였어요. 수위의 문제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혼자 일기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 또 공개적으로 다 그렇죠, 드러내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새가정은 또 독자가 많으시고 네. 또 교계에 많이 읽으시는데 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네. 다 그 교계 안에서 네. 또 이 인간관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제가 이런 걸 하는지 모르고 계시다가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네. 들어서 피드백을 저한테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이렇게 네. 오게 되면 그래서 어떡하지라고 네. 고민을 하다가 마침 제가 곧 작년 그러니까 그 연재하기 2019년도죠. 19년도에 약간 가정사 면에서 지금까지 그 숱한 근 50년을 한 번쯤은 대면해야 되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네. 그랬던 일들이 조금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종의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전달받으셔도 어느 정도 감당되실 정도의 도전 네, 네, 네. 그리고 저도 또 그게 충분히 변호 가능할 정도의 말하자면
주장 네. 그 정도 선에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솔직하게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1편을 그렇게 솔직하게 했으니 그 이후부터 쭉 가야죠. 네, 네. 근데 가면서 점점 안 전달되길 바랬으나 2회 만에 피드백이 오던데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근데 아마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엄마와 딸 사이인가? 네, 그거였죠. 네, 네, 예. 네. 그렇죠. 사실은 여러 연재 꼭지 중에 주제가 있었지만 가족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교수님이 솔직하게 저희에게 글을 써주셔서 읽는 독자로서는 되게 공감도 되고 되게 의미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쓰시는 필자로서는 힘드셨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버지의 조언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요. 네. 아버님이들 그 얘기를 옛날부터 해주셨어요. 네, 사실은 네. 일기장에 쓸 내용과 공적으로 쓸 내용을 구별해라 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아.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공적으로 글을 쓰게 되었을 네, 때에.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사이 어디쯤에서 제가 썼던 것 같은데 제 경험이 특수한 경험이면 그렇게 솔직하게 못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서전도 아니고 네,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이게 아마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딸들이 혹은 엄마들이 음.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공통 지점이 있었을 네, 거란 생각이 네, 들어서 네. 조금은 그렇다고 남의 얘기를 또 그렇게 막 솔직하게 쓰는 건 그렇죠. 어떻게 말하면 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는 제 거니까 네. 매회 그냥 솔직하게 썼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11번의 주제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썼던 주제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엄마와의 사이에서의 주제들은 그 재미보다는 이제 성찰적이 되다 보니까 네. 좀 부담도 많이 되고 네, 조심스러웠는데 아이와의 관계에 네.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늘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엄마는 왜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왜냐면 거의 무슨 뭐 언어야, 뭐 너는 2살 무렵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너가 처음 했던 단어는 2번째 단어는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가 전 그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거라고 네. 느껴질 줄 그렇죠. 알았는데 부담이었나 봐요. 아이에게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엄마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다 기억하고 하나하나를 있으니까. 안 잊어버려. 어. 그러니까 내가 허투루 뭔가를 하면 안 되겠어. 약간 이런 두려움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워낙 기억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번 엄마와의 이야기면 한 번 아이와의 네. 이야기 이제 교차로 네, 좀 네. 진행을 했는데 아이와의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굉장히 좋고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몇 회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이와의 에피소드들 이제 특히 저는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 저희 아이가 왜 그쵸 요즘에도 도시락 싸주시는 분들 보면 더 정성껏 싸주려고 막 동물 모양으로 하고 막 귀엽게 맞아요, 하시고 맞아요. 쿠키도 막 곰돌이 모양으로 음. 근데 저희 아이는 그걸 너무 싫어했거든요. 울고 아,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왜냐면 그 곰돌이 모양을 자기 생명체라고 먹어야 돼. 생각하는데 그걸 먹어야 되는 게 너무 죄스럽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가 그 케이크로 이렇게 실사판이 되었을 때에 커팅을 하는 게 네네. 너무 잔인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가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이렇게 아하의 체험을 했던 거 네. 이런 걸 담아내는 네. 작업이 전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초보 엄마들에게는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네. 그게 아이는 되게 본인에게 부담스럽고 사실은 되게 충격적인 일로 맞아요. 기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 호러잖아요. 네, 거의 네, 자기 네. 입장에서.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까지 못 했는데 이런 글들을 통해서 초보 엄마가 아, 이렇게 하면 아이가 혹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서 이런 엄마들에게 참 도움이 되는 이런 주제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그쵸. 네, 요즘에 네. 저희 아이가 그 MBTI에 네. 빠져 있어요. 아, 네. 요즘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에서 유행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툭 하면 뭐 엄마는 INTJ야. 막 이래가면서 자기랑 완전히 반대에 네. 있대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모르지만 참 저랑 다른 아이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께는 죄송하지만 저희 엄마의 경우에 정말 열심히 저를 기르신 건데 네. 엄마의 기준대로 엄마가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데 첫 아이니까 또 그쵸. 너무 열심히 그쵸. 키우셨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일종의 저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아를 분리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아이를 기를 때 나타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전 또 너무 극으로 간 거죠. 사실은 적절함이 전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다름을 너무 잘 살려주다 보니까 애가 너무 개성은 강한데
겁이 없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본인이 늘 엄마랑 다르다는 걸 계속 피력을 하죠. 예. 그러게요. 아이를 하나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교수님은 이 엄마로부터 받은 경험과 또 본인이 이제 아이에게 어떤 경험을 해줘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적절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저는 실패한 것 같아요. 독자분들이 적절한 엄마가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교수님의 이제 글 중에서는 되게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참 많았어요. 교수님이 연재했던 글귀 중에 최고의 문구를 하나 뽑으신다면 어떤 걸 뽑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연재라는 게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잖아요. 제가 1년 동안 제가 하셨으니까. 써놓고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여기 오면서 쭉 한번 읽어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개 적어왔거든요. 네, 네. 근데 하나를 뽑으라고 그러셔서 근데 사실은 아마 하나를 뽑으라고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작가이기도 하지만 교수자다 네. 보니까 아마 제일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제일 마지막에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11회 제일 마지막 문장. 네. 그러니까 살려내지 않는다면 살아낼 기회도 없는 세상이 곧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모두 은유로서는 엄마여야 한다. 라는 문장을 아마 제가 제일 전달하고 싶었던 네. 핵심어이기 때문에 네, 네. 여기 마지막에다가 방점 찍으시면서 배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생물학적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제가 10회랑 11회는 꼭 내가 낳지 않은 네. 아이에게도 우리가 엄마여야 하는 이유와 어떤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또 사회적인 요청 네. 이런 얘기를 썼잖아요. 네, 네, 네. 이게 아마 강조하고 싶은 구절이 아닐까? 네. 하나만 뽑는다면? 교수님이 다양한 엄마의 모습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법적인 엄마도 저한테는 좀 생소한 단어였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사회적 모성. 네, 네. 모성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그것도 한번 엄마이지 않은 사람도 엄마로서의 삶, 또 모성을 가진 여성으로서의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다양한 엄마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게 저희 독자들에게는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새 가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다양한 네. 새로움이 담기면 좋겠어요. 네, 예, 네, 예. 맞습니다. 교수님이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의 글 중에는 솔직하게 본인을 보여주는 글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피드백도 들으셨다고 앞에 말씀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피드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친정 엄마한테서 네. 이렇게 약간 아마 처음 3개인가 4개를 이렇게 그거 있죠. 이렇게 여기 포스트잇이 꽂혀 네. 있는 상태로 4개 정도를 이렇게 저한테 전달해 네. 주면서 이걸 전달해 준 사람이 있다, 나에게. 어떻게? 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모임이 있으셔서 네, 원로 교회 모임. 목사님들, 아, 원로 목사님들 모임이 네. 있어서 갔는데 이제 읽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밑줄도 쳐서 예, 가져다 주신다는 네. 거예요. 따님 글 읽어봤냐고. 어. 예, 근데 그 엄마가 그걸 전달해 주실 때 저희 어머니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피드백이 그러니까 어느 말보다도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네. 게 뭔가 하면요. 저는 내가 그런 엄마에게서 자랐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됐다 이건 되게 좀 교만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그쵸. 생각이 네. 드는 게 저희 엄마는 엄마의 답이 있었지만 그걸로 저를 완전히 억누르고 만약에 저를 완전히 그냥 다 포섭해 버리셨었다면 그랬다면 저는 그런 도발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쵸. 예, 근데 그리고 또 엄마가 완전히 엄마를 죽였다면 예, 그래서 그걸 전달해 주시는데 그냥 정말 무비판적으로 네 글 잘 읽었다 어머. 이러고 전달하시는 거였다면 네. 또 그 긴장이 없었을 텐데 네. 엄마의 불편함을 담지만 그러나 딸을 존중하면서 건네주시는 그리고 이제 읽고 피드백한 것들을 이렇게 포스트에서 이렇게 전달하시는 그 미세한 떨림이 저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제 글 중에 어느 한 부분에도 그게 있었을 거예요. 엄마도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도 완전히 엄마에게 포섭당하지 않으면서 가장 오래 가장 긴밀하게 네. 관계하는 사이 그게 엄마와 자녀 사이인데 그 관계를 잘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썼던 기억이 네. 있는데 네. 제가 여전히 한국 나이로는 53세이지만 엄마에게는 아이잖아요.
예. 근데 그 긴장감과 그 친밀함이 계속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했고, 그게 저한테는 제일 인상적인 네. 피드백이었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아, 엄마에게 그런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교수님이 그 중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친정 엄마도 등장하고 시어머니도 등장하고 아들, 남편, 가족들이 다 이렇게 등장해서 그쵸, 엄마 그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그쵸, 이야기를 그쵸. 할 수밖에 없는데 가족들이 항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했죠. 좀 제발 읽지 말아라. 제가 직접 전달은 안 했는데 네, 네. 직접 피드백을 한 건 저희 어머니뿐이고요. 네, 네. 이제 저희 아버지는 가끔 등장하시지만 그렇게 막 그 위험 수위로 등장하신 것 같지는 않고 네. 시어머니는 못 읽으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읽으셨다면 원래 다행인가요? 저로서는 네. 며느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워낙 솔직하게 입장을 표현하시는 네. 분이라 그리고 남편도 못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언젠간 읽으시겠죠. 글이란 건 그렇죠. 남는 네. 거니까. 근데 어차피 아마 글 속에도 제가 2018년 8월 12일이라는 저의 독립기념일 네, 날짜를 네, 박았기 네. 때문에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소위 저희 시댁 가족들도 함께 성장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또 읽혀진다면 또 한 번 성장의 기회가 되겠죠. 아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희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뭐 감당할 만하니까 썼겠지. 안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헐저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런 솔직한 이야기들이 많은 엄마로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공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때 좀 교수님의 도전들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걸 그러니까 노렸다기보단 바랬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30대를 통과하고 혹은 40대 초반까지도 저도 그 엄청난 혼란과 분노와 네. 예, 좌절과 이런 속에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마치 내가 뭔가 부족하거나 나만 뭔가 잘못된 것처럼 네,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적어도 한 10년쯤 선배인 누군가가 다 통과했던 지점이라는 네. 걸 얘기해 주는 게 좀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죠. 맞습니다. 교수님, 11번의 연재를 이제 다 마무리하셨는데요. 혹시 차마 글로서는 쓰지 못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차마까지는 아니고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재가 빨리 끝나기를 아니 그러니까 뭐 부담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부담이 되죠. 그럼 11번의 글을 예. 쓴다는 게 글을 쉽지 쓰는 않죠. 것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 제 속 얘기와 관계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아마 점점 더 풀어지라고 하면 점점 더 부담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논문을 쓰느라고 숫자기를 자연유산을 했어요. 비교적 늦게. 그래서 아기가 태명도 있었거든요. 이제 아이리스라고 제가 불렀죠.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이 태몽이 완전히 여자애였고 얼굴도 제가 지금 아직도 기억할 정도로 선명하게 그렇구나. 기억이 나는 그런 아가였기 때문에 네. 그때 제가 이제 논문 쓰느라고 유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 이상한데요. 논문을 쓰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져서 네, 자연유산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이리스라고 했던 그 나의 아이리스에게라는 거를 한번 네. 쓰고 싶기도 했는데 네. 그거를 그 11번 안에 꼭지에 끼워 넣기에는 제가 아마 좀 덜 걸러진 네, 네, 감정이었던 네. 것 같아요. 예. 그러게 사실은 이게 쉽게 얘기하기 그렇죠. 어려운 이야기 네, 네. 상처이기도 하실 테니까. 네네. 맞아요. 그러셨구나. 네. 필자의 만남을 통해서 저희가 또 이게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괜찮아요? 뭐, 아니요, 요 정도의 한두 줄은 네, 그 엄마들에게 아프거나 미치거나 네, 해도 뭐 실려 네, 있으니까요. 네,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 상황에서 엄마로서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 엄마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말씀만. 아니요, 여러 말씀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저는 요즘 같은 시절에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훌륭한 결정이고 네. 존중받아야 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요즘에 윤리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나로 살아내고 너를 살려내자인데 그러니까 나로 살아내기도 버거운 세상이잖아요. 요즘이 솔직히.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사실 비혼을 결정을 하고 또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비출산을 결정하는 마당인데 기꺼이 엄마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그것만으로 이미 100점 네, 부여해야 네. 한다고 생각하고요.
왜 하도 뭐든지 등급 짓다 보니까 요즘에는 엄마도 뭐 알파맘, 베타맘 이래가면서 서로 비교하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고 내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사실 나죠, 엄마. 네. 예, 그런 면에서 그렇다고 제가 왜 거기 써 있는 전문 엄마는 되지 마시고 그 전문 엄마는 애를 완전히 내 프로덕트로 만드는 그쵸. 엄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아이를 내가 가장 잘 안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늘 그냥 최선의 답으로 내가 이 아이에게 임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무엇보다도 이상해요. 저도 사실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놓고서 죄책감이 있거든요. 예, 근데 엄마로서 네. 더 해주고 싶어요. 네, 네. 예를 들어 내가 그걸 못 해줬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예, 근데 그런 거 다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 네. 들어요. 네. 많은 엄마들이 이야기를 듣고 네. 네, 엄마로서 좀 너무 힘들게 하지 않고 그렇죠. 나를 자신으로서, 자책하지 네, 않고. 네. 예. 자신으로서 살아가면서 엄마로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젊은 그 부부들이 양육 때문에 너무 그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부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 교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는데 엄마로서 교수님이 한번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젊은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네, 고민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사회적 모성이라는 네, 네. 이야기가 그런 단어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문제는 오늘의 이슈는 아닙니다만 요즘 이제 낙태죄 폐지에 네. 대해서도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늘 그 얘기해요. 아기를 감싸는 게 엄마의 자궁이라면 이 엄마와 아기를 감싸는 게 사회적 자궁이다. 네, 이런 네. 얘기를 이제 요즘에 시작을 했는데 음. 그 사회적 자궁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장 그 뭐랄까 신앙적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와 어떤 그 모든 걸 갖춘 한 단체를 꼽으시오. 그러면 교회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요즘 같은 시절에 네. 뛰어 들어오면 엄마랑 아기랑 뛰어 들어오면 사는 저는 그런 곳이 되어야 네.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러 면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요즘에 물론 코로나로 대면 예배도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네. 예전에 대면 예배 드릴 때 보면 아기 쨍하면 곧바로 모든 날카로운 시선이 다 그렇죠. 가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이와 엄마 친화적인 이제 그런 어떤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네. 가장 그 뭐라 그러죠? 이제 1단계로서는 왜 잠옷을 이런 걸 격리시키고 막 이런 네, 그런 어떤 발상을 좀 새롭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가장 역할 잘하는 아빠와 네. 또 전업주부 엄마와 아이들 이런 가정의 구성원이 아닌 되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렇죠. 예,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양산될 네. 이런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진짜 사회적 엄마의 역할을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한국 교회가 사회적 엄마로서 젊은 부부들 또 힘들어하는 한부모 가정도 다 품고 안고 가는 게 맞는 건데 저희가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그쵸.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가족 구성원에서 좀 멀어지면 오히려 교회 못 나오는 네,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동안은. 네, 그런 예, 인식이 네. 좀 두려워서. 네, 그러니까 인식 전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말하면 이제 소위 제가 맨날 그런 분들에서 시루떡이 되자.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루떡은 이제 먹을 수도 있지만 네, 네. 또 넘어져도 푹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런 교회가 공간이 품어줄 되었으면 수 있는. 좋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이제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새가정 연재를 하셨는데, 앞으로 새가정에 이런 연재들이 좀 실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혹시 이런 연재 바람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느낀 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는구나 하는 걸 네. 느꼈고요. 그렇죠. 예, 피드백을 보면서.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면 저는 이 새 가정이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도 정말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네. 생각하고 1954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가 진짜 새로운 해가 맞는 게요. 그때 여자들도 의무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법이 우리나라에 이제 통과가 됐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소위 어떤 남녀 차별적이지 않은 새로운 가정 형태에 대한 기반이 생겼던 해에 출발한 유의미한 네. 예, 잡지라면 네, 네, 네. 이제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어떤 하나의 획일적인 가정 유형이 아니라 이제 한부모 가정도 있고요, 네. 조손 가정도 네. 있고요. 요즘에 청년들 중에서는 결혼은 선택하지 않지만 일종의 그 어떻게 말하면 서로가 가정 연대를 유지하는 것처럼 서로를 책임지면서 살아보겠다라는 네. 되게 실험적인 형태의 그 교회 공동체죠. 네, 네. 저는 그게 무슨 짓이야라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초대교회 그런 형태의 공동체가 많았어요. 네네. 서로 형제님, 자매님 네, 네. 그렇게 불러가면서 그런 형태의 삶을 시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즉 교회론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을 소개하고 뭐 탐방도 하고 또 그런 담론들도 만들어가고 이런 꼭지들이 실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새 가정 이름답게 새 그쵸. 가정들을 찾아서 네네. 네, 알리고 네네. 네, 어떻게 하나의 가정으로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네네. 고민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셔서 한번 시도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적극, 들었습니다. 추천합니다. 네, 교수님. 네, 지금까지 백수연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새가정 가족의 날 네, 북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교수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름 그대로 늘 새롭게 하나님의 가정. 저는 가정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친밀하게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새 가정을 담아내는 그런 귀한 잡지 되시기를 축복하고 저도 응원하고 또 힘껏 돕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가정 북 콘서트 첫 번째 손님 백소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가정 북 콘서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손님으로 김정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멀리까지 서울로 네 저희가 이제 초청을 했는데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의외로 대전에서 서울이 네. 가까워서 아, 네. 고생은 안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가 네. 확산 추세라서 학교에서 서울 간다고 하니까 아. 다들 걱정하시면서 갔다 오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어머, 농담을 좀 어떡해. 해주시긴 했는데 네. 오랜만에 서울 오니까 좋긴 하네요. 아, 네. 저희가 또 이렇게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북 콘서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2020년 연재를 마무리하셨는데 연재 마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연재를 시작했을 때는 조금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네. 집필할 때마다 부담감이 있었는데 막상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니까 시원하면서도 좀 막상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네. 섭섭함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교수님이 연재하신 그 노년 여행 즐겁게 나이 들기 이 연재 꼭지가 참 인기가 많았어요. 네. 네. 네, 그랬나요? 노년의 삶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인기가 많았는데 저희한테 연재 청탁을 받으시고 어떻게 연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었나요? 처음에 새가정에서 연재 집필 말씀을 해주셨을 때 네.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름 제가 학위를 받고 네. 한국에 와서 노인 관련한 그 연구들을 계속 써오긴 했는데 한 15년 만에 네. 제가 지금 학위 받고 한국에 온 지 15년 차가 되는데 15년 만에 저의 그 노력을 알아주시는 분이 생겼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 감사하기도 했고요. 제가 그동안 노력했던 거는 그 노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장을 만들어주시는 잡지가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네. 저희 새가정 독자층이 아무래도 연령층이 좀 높기도 하고 또 교회 여성들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노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교수님의 글을 보고 되게 공감되고 그다음에 되게 도전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측에서도 되게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막상 이렇게 북 콘서트에 오면서 놀라지 않으실까 싶긴 해요. 연세가 아직 예. 젊으셔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오면서도 계속 고민했던 게 잘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리고 계시는 그림들이 네. 있으실 텐데 환상을 깨는 건 아, 네. 아닐까라는 네. 조금은 걱정스러운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긴 네, 했습니다. 네. 독자분들 중에서 좀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교수님, 사실은 노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쓰시면서 힘드신 점은 없으신가요? 네. 워낙 제가 노년의 주제들을 많이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힘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제들이 새롭게 또는 쉽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네. 게 좀 지필의 과정 그런 게 네.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들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계속 학문적인 글들을 네, 네. 써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독자분들을 만나면서 조금 더 그 평이한 단어와 글 이런 것들을 접하고 그 가운데서 뭔가 느낌들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좀 새로운 도전이었고 어, 그리고 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많이 네, 네, 했습니다. 네, 네. 아니, 교수님이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게 전혀 편집자로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워낙 자연스럽게 네. 독자들이 읽기 좋게 글을 쓰셔서, 근데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글을 처음에 쓰셨었군요. 네, 네. 그 고민들이 너무나 잘 묻어나 있어서 독자들이 재미있게 글을 잘 읽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 그 노년의 삶도 풍요로울 수 있고 도전하기에 아직 늦지 않은 나이였다는 것을 깨달게 됐다. 이런 피드백들이 참 많았어요. 네. 교수님은 이런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더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 처음에 의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노년, 노인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네. 이제는 과거의 것들이 되었다, 옛날 것들이 되었다라는 생각들을 좀 심어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거는 비단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인이 되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신노인이라고도 이야기를 네, 하고 네. 있는 이제 노인이 되어가는 분들이 어떻게 노년을 맞이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금 알려드리고 싶은 네. 그래서 이제 노년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유 시간들을 그냥 유희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고 창작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다른 세대들에게 의지하는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세대 그런 생각들을 좀 심어드리고 싶었다. 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많은 이제 노년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이런 도전에 대해서 네,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노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서 네, 교수님의 글들이 좋았다는 그 피드백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네. 근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네.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생각은 많이 하지만 그 행동하는 것이 더 어렵거든요. 네네. 근데 한 분 한 분이 행동을 하시다 보면 그것들이 하나의 움직임이 되고 네. 운동이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어르신들께서 해주신다라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노년이 되었을 때 누구를 본받고 살아야 될까? 네. 거기에 대한 멘토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이 총 11번의 이제 글을 쓰셨잖아요. 이 11번의 글 중에 어떤 주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마 5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5월 달에 나 때는 말이야라는 네, 네. 주제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쓰고 나니까 그 4월 달에 나 때는 말이야라는 저희가. 특집 주제가 네,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지라고 했는데 제가 원고를 마칠 때가 그 마감 날짜랑 입막해가지고 다시 바꿀 수는 없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왜 5월에 라떼는 말이 할까라는 주제를 썼냐 하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특별히 세대 간의 갈등에 좀 초점을 맞춘 네. 가정의 달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항상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 쓰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네, 나오죠. 자연스럽게 나와요. 네. 그래서 얘들아 라떼는 아. 아니고 라떼는이다 항상 아. 강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야 이게 너희들에게 무언가 이렇게 압박을 주기 위한 것들이 아니고 또는 잔소리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과거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너네들이 무언가를 느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학생들은 아마 라떼는 마리아로 듣겠죠. 제가 라떼는 마리아라는 주제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네. 통해서 글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제가 그때 매주 기다리는 드라마라고 썼거든요. 네네네. 저도 재미있게 아, 봤던 그러셨나요? 드라마예요. 네.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글을 하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마침 이 세 가정에 집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네,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글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것들이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외계인 같은, 제가 외계인이라고 썼고, 외계인 같은 이 젊은이들을 우리 어른 세대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네, 되지, 네. 이런 것들을 썼었어요. 그게 가장 인상에 많이 남고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네네. 저도 말씀하시니까 진짜 기억에 확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러 연재를 마무리하셨는데 차마 글로써 쓰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 있을까요? 제가 한 10일, 그러니까 10번째 글에서요. 네. 그 메멘토 모리를 꿈꾸며라는 네, 네. 글을 썼었어요.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하라라는 네. 그 주제였는데 제가 그거를 쓸 때 조금 약간 주저했습니다. 솔직히. 왜요? 왜냐하면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죽음을 맞대 놓고 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혹여나 독자분들께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 주제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좀 마음에 심적인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제가 좀 과감하게 메멘토 모리를 꿈꾸며라는 글을 썼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제가 조금 더 기회가 됐다라면 그 나의 죽음 이후 남겨지는 자들에 네. 대한 주제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제가 11주제를 쓰면서는 늘 긍정적인 주제들을 네. 많이 썼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물론 노년에 긍정적인 일들이 더 많아야 되겠지만 긍정적인 일들이 있기에는 또 부정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네, 있듯이. 네. 그래서 그 노년의 좀 슬픔들 이런 것들을 좀 쓰고 싶었는데 네, 네. 시작을 좀 즐겁게 시작을 해서 아. 즐겁게 마무리를 하고 네, 싶었어요. 네, 네, 제가 네. 그 첫 번째도 노년의 문, 그 축복의 문으로 문을 열다라는 제목을 썼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마무리도 우리 독자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이렇게 서론과 결론처럼 네. 그 노년 그 축복 안에 머물다라는 마무리로 끝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담고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그 아픔들을 제가 담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런 것들이 좀 남긴 합니다. 교수님이 담지 못했던 그런 아픔들, 어르신들의 아픔들, 뭐 어려움들은 저희가 특집 주제나 또 이런 걸로 해서 다시 글을 한 번 더 청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네네. 좀 한 번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사실 맞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주제거든요. 네, 네. 네, 교수님께서 글을 쓰시면서 되게 멋진 문장들이 참 많았어요. 교수님이 뽑는 최고의 문구 한 구절 정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노년 그 축복 안에 머물다 네. 이 마지막 문장이 가장 좋았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쉽게 나온 문장이 아니라서요. 네, 네. 마지막 11번째 원고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에 네.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복으로 시작했으니까 복으로 마무리하자라고 해서 문을 닫다 막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노년은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노년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 다 키워놓고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인 의무들도 어느 정도는 내려놓을 수 네, 있는 네. 나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저는 노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톨스토이도 거의 거장이 되었을 때가 노년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굉장히 유명한 거장들이 대부분 노년기에 굉장한 작품들을 네, 많이 네.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년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인가. 그래서 노년 그 축복 안에 머물다. 저는 그 글을 쓰면서 제가 노년이 되었을 때를 함께 네. 그 소망을 함께 담았던 네. 그 문장이었습니다. 네. 많은 노년을 준비하거나 지금 노년 시기에 있는 분들이 이 문구를 통해서 내가 축복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셨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뿌듯해하고 네, 약간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문구여서 그 문구를 기억하시고 노년의 삶을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잖아요. 네.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2025년도가 되면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예측을 네, 하고 네. 있어요. 네. 사실은 노인 관련된 정책들이 많긴 하지만 교수님이 이제 노인에 관련돼서 공부도 하셨는데 어떤 노인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미 한국이 그 초고령 사회에 들어간 일본이라든가 네. 유럽의 그 정책들을 많이 가져온 것으로 보여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미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들은 기반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져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액티브한 어르신들을 어떻게 할까에 맞아요. 대해서는 아직 커다란 고민이 없죠.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 삶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참 많거든요. 그 어르신들을 구제하는 데에도 정부는 그렇죠. 좀 버거워하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우리 액티브한 어르신들을 위한 그 정책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삶의 연륜들을 통한 전문적인 역량들을 가지신 그쵸. 분들이 분명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나이로 인해서 노인이란 이유만으로 기회들을 잡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자식이 다 키워놓고 네. 뭐 경제적으로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네.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제는 다른 세대들을 위해서 또는 제3의 국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 고민의 장들을 정부에서 많이 열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조금만 더 어르신들의 다양화, 네.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하나로 통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 어르신들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네, 있잖아요. 네, 네. 삶들이 다양하고 네. 그런 다양한 삶들의 맞춤형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게요. 이런 정책들이 노인의 다양성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또 이런 정책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초고령 사회가 되었는데 한국교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목회 방향도 또 이에 맞춰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이 한국교회에 제안하고 싶은 목회 방향이 있으실까요? 아, 진짜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네, 많습니다. 좀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제가 2006년도에 한국에 왔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그 노인 교육을 전공한다라는 것들이 조금 낯설었었어요. 네. 그러면서 교회 자체에서도 제 전공에 대해서 큰 관심을 많이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고령화로 이제 진입하는 단계였고 여전히 교회 안에 성도들은 젊었거든요. 네. 근데 뭐 15년 뒤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이 고령화가 되었죠. 뭐 초고령화된 교회들도 많고요. 네. 저는 목사님들의 인식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역의 주체가 누구냐. 네. 그동안은 청장년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목회가 이루어졌다라면 앞으로 목회는 죄송하지만 노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죄송스럽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도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 학생들도 늘 어떤 목회를 꿈꾸느냐라고 질문하면 아동 목회라든가 청소년 목회를 많이 네. 꿈꾸거든요. 노인 목회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만학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노인 교육과 관련돼서 가르치면 굉장히 많이 은혜 받아요. 네. 수업인데. 근데 젊은 아이들은 음. 선생님 가르치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나와 상관없네. 나와 이거나- 상관없다. 네, 네. 그러면은 너네들도 앞으로 한 20년 뒤에 목회를 나가면 분명히 만나는 분들은 다 어르신들일 걸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하는데 네. 아직은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근데 지금 우리 신학생들의 모습이 목사님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청소년 목회, 여전히 청장년 목회를 네. 꿈꾸시는데 그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어르신 목회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네, 네,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르신 목회는 그 서비스 성격이 굉장히 짙었거든요. 뭐 노인 대학을 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만. 예. 네. 그리고 일회성인 네. 경우들도 많았고요. 그걸 통해서 어르신들을 교육한다, 목회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 수동적이지 네,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지금 뭐 70 되셔도 여전히 60대처럼 그렇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교회의 군사, 신앙의 군사로서 다른 세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지, 그 세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좀 확신하셨으면 좋겠고,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된다. 맞아. 적어도 우리 새가정 이 잡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네. 걸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사실은 노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사역을 이끌어갈 목회자가 먼저 인식을 바꿔서 사역의 대상을 잘 공부하고 네. 또 교육하는 건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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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노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새가정이잖아요. 네. 새가정에 좀 더 다양한 이야기가 실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실 텐데 어떤 주제가 좀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실까요? 제가 새가정이라는 그 잡지를 보면서 네, 이 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더 접목을 한다라면 저는 이제 지금 21세기가 기술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네.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인간은 어디까지 적응하면서 살아갈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그래서 기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또는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계, 그 안에서의 인간의 의미, 그리고 가정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 요즘에 너의 친구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대부분 쉬리요. 쉬리요. 이렇게 얘기할 네, 거예요. 네. 아마 저도 이제 핸드폰을 갖고 있긴 하지만 빅스비 오늘 날씨 어때? 네, 이렇게 질문하기도 네. 하고요. 어쩔 때 외로우면 말 걸죠. 말 걸기도 네. 하고요. 그러거든요. 네. 현대인들의 고독?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는 기계들이 점점 많아지고 네. 있고 기계에 의존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마 가정의 형태도 인간으로 구성된 가정들도 있겠지만 기계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가정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생길 네, 거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허황되지만 네, 네. 혹시 아세요? 효돌이라고요. 네. 그 우리 어르신들 중에 독거노인들의 네네. 그 외로움을 네. 달래주려고 효돌이라는 네. 그 인형 안에 센서를 집어넣었어요. 그러고서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손자처럼 살피는 거예요. 네, 네. 옷도 막 만들어주는데 누구 거예요? 그럼 우리 효돌이 거야 이러면서 만들어주세요. 네, 네, 근데 네. 매일 아침에 얘는 일어나지 않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깨시면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고 가셔야 돼요. 약은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건강 체크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 기계가. 가족이랑 다름없이. 그렇죠. 짐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 어르신들에게 이 효도리는 가족일까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새가정에서 다루면 좀 재미난 주제가 네,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4차 산업 관련돼서 이제 특집 주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접목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네. 해보면 재미있는 글이 나오지 않을까. 또 요즘 직접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교수님. 네. 좋은 주제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희 교수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교수님 마지막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새가정이라는 잡지를 제가 알게 되어서 얼마나 네.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성의 자리, 그리고 가정의 자리, 인간의 자리, 그 안에서 다양한 고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고 울고 웃을 수 있는 잡지를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거기에 제가 한 스푼이라도 양념을 이렇게 칠 수 있었다면 정말 영광이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새가정 잡지가 그리스도 안에 가정이란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다양한 깨달음, 눈물과 웃음을 줄 수 네, 있는 네. 그래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 울림 가운데 깨달음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 바뀌어지는 변화들을 네. 이끄는 그런 멋진 잡지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만들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희 교수님과 함께 새가정 북콘서트 진행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